자, 이재명이가 황당한 말을 잘하는 것은 유명한데요. 최근 유세에서 한국이 1년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윤석열 치하에서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 국가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환 부족으로 다시 외환 위기가 올 거다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의 이런 말들은 그야말로 너무나 경제의 무지함을 담고 있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이 대장동에서 김만배하고 얽힌 거나 백현동에서 정자동에서 위례동에서 성남FC에서 자신이 성남시라는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가지고 있는 눈꽃만한 권력 권한을 겁도 없이 다 써먹고 그것을 이권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어떻게 엮어보려고 조폭이 차지한 저 쌍방울하고 얽혀가지고 저렇게 지금 문제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이하영이는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을 구형받았죠. 대북 송금 혐의로요. 그래서 정경유착으로 북한에 100억을 보냈다. 그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런 이하영의 징역 15년 구형에 정치 검찰이 무도한 입틀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쌍방울 일당을 통해서 북한의 돈이 건너간 것은 사실이고 이재명의 방북이 거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입틀막입니까? 지금 이재명이 재판이 대장동이 터지기 시작한 게 2021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 있기 직전에 2022년 8월 말이죠, 정확하게. 그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측이 폭로를 했습니다. 대장동을요. 그러면서 대장동부터 줄줄이 사탕으로 여러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의 사법체계가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문재인은 같은 좌파라서 이재명의 수사 진행을 대충했고 윤석열 정권은 집권해서 한동훈이 법무장관을 하면서 그 2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허송 세월을 보내고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2020년 8월 이후에 사법적 체계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조국과 관련되는 그 조국 딸 수사 이런 것들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2020년 8월 말에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또 이재명보다도 더 오래 됐습니다. 이재명보다도 1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3년이 걸렸고 조국은 2020년 8월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도 1년 전에 지금 조국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조국은 구속되지 않았어요. 조국이나 그 부인 정경심이나 그리고 그 딸 조민이 전부 유죄가 됐습니다. 자, 정경심은 징역 4년이 선고되고 벌금 5억, 추징금 1억 3,800만 원 받고 법정 구속되어서 작년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작년 추석 앞두고 9월 26일요. 자, 조국은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서류로 심사하는 대법원 가정만 두고 있는데 저 조국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판사들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선거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좌파 일부 보수까지도 조국한테 열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난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민은 그 가족 다 구속시킬 수 없으니까 1심에서 지금 입시 비리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요. 일가족이 이렇게 몽땅 걸려든 일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대표적으로 하나만 처분하는데 가족이 완전 서로 공모했으니 이게 중요한 범죄니 처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재명의 지금 수사 및 재판 상황을 보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김문기 모른다는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됐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으로 특경법 위반으로 배임으로 지금 기소돼 있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있어요.
푸른 미래 프로젝트 수의 계약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김성태 안 부수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기소돼 있어요. 2018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으로 위정교사로 지금 기소돼 있어요. 자, 그 외에 그의 부인 김혜경이 지금 법인카드 유용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은 범죄와 연루된 사람이 지금 저렇게 선거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고, 범죄자 가족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범죄입니다. 조국에는요. 그런 조국이 지금 그야말로 땅을 얼렁뚱땅 만드니까 14석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데는 민심을 잘못 읽은 여권, 지금 한국의 보수 기득권의 책임이 막대하게 크다고 봅니다. 죽기 살기 총선에서요, 메가시티라는 말이 들어왔다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거냐. 어제도 지금 이 용산에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의 시대적 착오 현상,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엎드려서 업소하는 전략, 무슨 탄핵만 막아주라,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해주라, 야권이 입법 독주를 막아주라, 이제 듣기도 지긋지긋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보수를 망치는 간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들, 그리고 신문에 글 쓰는 것들, 보수 언론, 그리고 종편, 이런 것들이 전부 보수를 망치는 간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성도 비뚤어졌어요. 한국 사람이 명품 좋아하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조선일보가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만요. 싱가포르 여자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가 싱가포르 여자가 막 명품을 사들이니까 뭐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 뭐라 하기 전에 명품 아니면 사람 취급 안 해주는 당신 나라 국민성을 먼저 비판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듣고 보면 맞는 말이죠. 자, 명품을 선호하는 그 심리가 정치판에서 똑같이 비뚤어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남 앞에 있어 보여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좌파적으로 보여야 된다. 엘리트이고 내가 기득권인데도 좌파적 선호 현상을 보이는 것이 있어 보인다. 지금 좌파 진보인 척하는 수많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수많은 재산이 있는 식자층들이 지금 이재명이 조국 같은 좌파를 진보라고 생각하면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방끈이 모자랍니까? 유학 갔다 오고 많이 배운 것들이 이런 시대착오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 시장 통해서 빌어먹고 살고, 그리고 세상 사는 게 배가 아파 죽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는 사람들이 이재명이나 조국을 지지한다 그러면 못 배우고 사는 게 고달파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중상층, 상층에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내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 기득권으로서 수혜는 다 누리고 살고 투기는 다 해 자빠졌으면서 이재명 조국을 지지하고 있다. 이걸 40, 50대에서 특히요. 심지어 60대에도 조국 이재명 지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삐뚤어진 국민성, 정치가 패션입니까? 네가 돈 벌고 네 자식 사교육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썩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갖다가 최대한 악용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들에 대한 속죄 심리로 이재명 조국같이 거짓말만 하는 사람을 찍어주면 당신의 죄가 속죄되나요? 온갖 도둑놈들이 교회 가고 절에 가서 헌금하고 시주하면 당신의 죄가 속죄가 되나요? 그래서 정치인이 썩어버렸고 국민성이 삐뚤어진 나라에 이 선거가요, 그리고 썩어버린 보수의 저런 행태들, 이게 합쳐져서 대한민국이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하나 이야기하자면 이런 막장 짓거리를 한 대가는 정말로 철저하게 잘 치르자.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대가를 안 치려고 하면 도둑놈이죠.